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월말 월초 10분 투자로 돈 버는 재테크 습관. 자, 내일이면 벌써 7월. 와, 올해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 초에 머니클래스 보면서 세웠던 돈 열심히 모으겠다는 이 목표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설령 못 지키셨다고 해도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월말이 되었을 때, 월초로 넘어갈 때 딱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실천하면 좋을 재테크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귀찮더라도 꼬박꼬박 실천하다 보면 적지 않은 돈을 아끼고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게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자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손희애 님이 직접 하고 있는 거를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검증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매월 마지막 날이 되면 하시는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가계부를 점검을 하는 건데요. 아까 앞서서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네. 뭐 어떻게 상반기 계획 잘 실천하셨나요? 제가 초반에 사실 그 손희애 크리에이터가 알려준 그 가계 앱 설치했다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를 설사 6월 30일까지 열심히 쓰셨다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아무런 피드백을 하지 않으셨다면 요거 참 안타깝지만 좀 의미가 덜했다,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가계부를 쓰면서 이제 스스로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쓴 것에 대해서 과거의 기록을 그냥 열심히 기록만 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쓴 것들, 소비 내역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디에서 많이 썼네, 예. 어디에서는 절약을 했네, 칭찬도 하고요, 반성도 하고 이런 것을 거쳐야 가계부를 쓴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예. 내가 쓴 것들을 내역별로 분류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달에는 예산을 또 어떻게 짜야 될지 이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CG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기록으로만 있던 것들을 식비, 쇼핑, 문화비 이렇게 분류도 하면서 나는 여기에 좀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 다음 달에는 여기에 좀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혹시나 나는 이런 가계부 앱이든 수기로 쓰는 가계부든 가계부를 쓰는 것 자체가 좀 귀찮다 네네. 하시는 분들은 토스 앱 등의 다양한 핀테크 앱에서 내가 쓴 내역을 쭉 정리를 아주 잘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카드 내역이나 혹은 자산의 변동 내역들 같은 것들을 어허.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앱만 좀 잘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건지 궁금하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포인트 쿠폰도 지금 이 월말에 뭐 해야 된다면서요? 월말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통신사 포인트라든지 CJ1 포인트라든지 각각 유통사의 포인트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멸이 됩니다. 네. 뭐 통신사, 쿠폰, 유통사 포인트, 마일리지 등등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네, 이렇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소멸되는 것들은 예. 월말이 지나고 나면 정말 사라지는 거니까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포인트로 물건도 살 수 있잖아요. 네네. 뭐 물건을 산다든지 혹은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 것들도 가능한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예. 당장 내일 1일이 되기 전에 좀 환급을 빠르게 받으신다면 아까운 포인트 날릴 일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차피 특히나 통신사 포인트는 연말 되면 다 사라지잖아요. 네네. 네, 아끼지 말고 팍팍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지류 상품권이라고 하죠. 종이로 된 것도 그 기한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월 말이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거기 서랍에 묵혀놨던 거 한번 확인해서 꺼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까지인 거는 오늘 쓰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하나 건지신 분들은 좀 나중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월말에 가계부 정리를 했다면 월초,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7월 1일입니다. 내일부터. 예산 계획을 또 짜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가계부를 쭉 썼다면 반성도 했을 것이고 계획도 세웠을 거잖아요. 네. 예산에 따라서 통장 쪼개기를 합니다. 네, 각 목적에 맞게 통장에 예산을 미리 분류를 해놓는 건데요. 이거에 앞서서 달마다 꼭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를 먼저 좀 체크를 해야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대출 원리금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과금도 매달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정비를 정리를 했다면 이 달, 그 다음 달에만 해당이 되는 뭐 예를 들어 지인의 생일이라든지 네. 가족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 쭉 정리하고 나면 이 달에는 저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비상금은 어느 정도 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의 내역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각 금액에 맞게 통장에 돈을 배분을 합니다. 각 통장마다 추천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특히나 비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또 비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전에 우리 또 파킹 통장 짚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소액이라도 이자 챙길 수 있도록 파킹 통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킹 통장이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는 쌓이는 것. 네, 맞습니다. 이런데 혹시 월 초에 이렇게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쉽게 말하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건데 계획된 지출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마음을 다잡는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는 게 20일 전후예요. 그러면 20일 기준이라면 다음 달 초까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월 초에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은 상태로 20일에 월급을 받고 다음 달 20일까지 계획 없이 흥청망청 쓴다면 네. 정말 그야말로 플렉스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에 월급을 받고 나서 다음 달 초가 될 때까지 이 열흘 동안에 흥청망청 쓰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월 초에 계획을 세워놔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정말 급여일이 다가오면은 또 돈이 빠듯해지고 주머니가 홀쭉해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통장 쪼개기, 예산 세우기를 하셔야 이런 악순환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월 초를 앞둔 이 시점에서 따끔하게 딱 들어야 될 만한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월말에 포인트, 뭐 쿠폰 확인하는 것처럼 월 초에 꼭 확인해야 되는 거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매달 1일이 되면은 네. 반드시 제가 쓰고 있는 통신사의 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포인트, 제휴처의 내역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KT나 SKT, LG U+ 등의 주요 통신사들은 고정되는 제휴처도 있지만 네. 매달 1일에 혹은 특정 일에 바뀌는 새로운 제휴처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제휴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SKT 같은 경우에는 T-Day라고 해서 매주마다 혜택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매주 이번 주에는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데 이게 또 크게는 40~50% 정도 할인이 그래요?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약속을 잡을 예정이 있다면 기왕이면 이번 주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약속을 잡는 것도 괜찮은 그렇네요. 방법이겠죠. 그리고 KT에서도 매달 또 혜택이 바뀌는데 이게 또 더블 혜택을 받는다거나 쏠쏠한 혜택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매달 초에 좀 확인을 하신다면 여기 나 이번 달에 꼭 혜택 받아야겠다. 좀 점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작게는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이고요. 만약에 큰 돈을 쓰신다면 몇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꼭 봐두셨다가 캡처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6월에는 A라는 피자집이 할인이 됐는데 뭐 지금 7월부터는 뭐 B라는 치킨집이 되면 이제 좀 치킨을 많이 시켜 먹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또 짤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카드 또 뭐 알아볼 게 있다면서요? 맞아요. 우리가 혹시 이제 몇 장의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보통은 오늘은 이 카드가 좀 땡기는데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네. 그런데 다음 달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카드를 다르게 쓰는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전월 실적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느냐가 나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8월에 해외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름 휴가를 위해서 7월에는 여름 휴가 때 이 카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에 맞는 카드, 예를 들어 항공권이나 라운지나 호텔 등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좀 집중적으로 써서 전월 실적을 채워야겠죠. 만약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이 카드가 땡기는데 이런 식으로 카드를 쓴다면 저는 보통 연회비를 기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연회비를 내고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정말 연회비 기부만 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7월이니까 8월에 어떤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 혜택이 전월 실적이 있어야 된다면 7월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작전을 딱 잘 짜놔야겠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월말, 월 초에 이게 습관처럼 하는 이 재테크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또 꼼꼼히 따지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재테크 정체기를 겪기가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여는 안 오르고요. 물가는 너무 높은 상태고 네. 집값도 여전히 꽤나 비싼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나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야말로 조금은 기계적으로 루틴을 가지고 월말에는 가계부를 점검하고 월 초에는 포인트 뭘 써야 될지 카드를 뭘 써야 될지를 설정하고 네.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루틴 삼아서 실천을 하시다 보면 마치 등산 같은 거인 거죠. 등산할 때에도 나 어디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면서 위나 옆을 너무 자주 쳐다보게 되면은 네. 이거밖에 못 왔나? 자칫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땅만 보고 계속 걷다 보면 와 이만큼이나 왔다 하는 순간처럼 예. 기계적으로 이런 루틴들을 실천을 하시다 보면은 와 이만큼 모았네? 이만큼 해냈네?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루틴이야말로 재테크 정책이 벗어나기에 딱 좋은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루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습관, 점검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다시 첫 번째 했던 거 월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네. 6월 마지막 날. 가계부 정리하시면서 네. 혹시 어디 묵혀있는 상품권 오늘까지 기한인 거 없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클래스 토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